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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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완연한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예방수칙 마스크 쓰기 잘 지켜서 코로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험 잘 봤죠? 지난주가 마지막 강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추석에 휴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운영체제 진짜 마지막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체제 마지막 강의인데 시험도 끝난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과연 운영체제일까? 아니면 세상 사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운영체제보다는 세상 사는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강 제목이 뭐냐고요?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자세. 너무 거창한가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특강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고민해보죠. 자, 가시죠. 운영체제 특강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자세.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가 뭔지 잘 알아볼까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추월이라고 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되겠죠.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디지털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 여러분들 포트나이트에서 파티 노열에 가면은 BTS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신곡을 소개했죠. 서로 각자 사이버 세상에 아바타로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거죠. 신곡을 BTS가 그때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되겠죠. 메타버스는 요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고 얘기를 하죠. VR.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갖다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거 있죠. 요거를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죠. HMD. 요거를 딱 쓰고 장갑을 끼고 있으면 내가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 가서 등산도 하고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메타버스의 한 섹션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현실 예를 한번 볼까요? 가상현실 예는 핏거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 가게 되면은 무지하게 혼자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파트너가
여러분 같이 운동을 해줍니다. 오늘은 커플 스트레칭을 배워볼 건데요. 솔직히 HMD를 쓰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고무줄을 당기는 거지만은 실제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파트너가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여기는 여성분이 나오지만 여성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멋진 남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정우성도 좋고 송중기도 좋고 되겠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메타버스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상현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증강현실,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AR이라고 얘기를 하죠.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를 표현되는 가상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포켓몬고 아시죠 여러분들? 실제 길거리에 포켓몬가 막 돌아다녀요. 잡으면 되는 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재밌는 건데, 이 현실 세계가 카메라로 다 보이죠. 그런데 그 현실 세계 카메라 뒷면에 있는 거, 그렇죠?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 그 빌딩에 막 올라가서 화장실 나 없나 막 찾잖아요. 없으면 내려오고, 또 다른 데 가서 막 있나 찾아보고 또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냥 이 증강현실은 이렇게 화장실이 여기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여주는 거죠. 현실에다가 추가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증강현실도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회사 있죠. 가구회사에서 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배송을 했어, 가구를.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반품을 시켜. 뭐 일반 택배는 2,500원이면 되지만 가구 택배는 최소한 3만원, 5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2명, 3명씩 가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증강현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집이 있는 현실에다가 그 가구를 배치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산 가구를 우리 집에다 갖다 놔 봤을 때 우리 집 인테리어하고 아주 잘 맞는다,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반품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메타버스의 세 번째 유형이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작성하고 캡처하고 저장하는 걸 갖다가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SNS거든요. SNS를 좀 더 멋지게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로 만든 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대학 노트라든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하면 안 돼요. 어디다 저장해야 된다? 이제는 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인스타, 여러분의 블로그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거면 공개하고, 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비공개를 해놓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컴퓨터에다가 내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안 돼요. 어디다 저장해 놔라? 네, 클라우드에 저장해 놔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PC로도 보고, 태블릿으로도 보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라이프 로깅,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삶을 다 로그로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미러월드.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를 이렇게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미러월드, 거울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글 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다음 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거울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거울 세계, 미러 월드가 더 확장이 돼서 이런 지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 택시라든가 직방, 다방, 배달의 민족, 이것도 미러 월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직방, 다방이 미러 월드냐 따졌더니, 여러분들 거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거울은 세상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거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귀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거울이래요. 이 배달의 민족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보여주는 거고, 카카오 택시는 내가 타고 싶은 택시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직방 다방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울 세계 미러 월드의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이 메타버스는 요 네 가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그 다음에 거울세계,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초디지털 세계죠. 초디지털 세상. 그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 뒤에다가 뭘 하나 딱 꽂으면은 본인이 디지털 세상에 가가지고 하는 거, 그 영화잖아요. 근데 이 초디지털 세계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걸 느껴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친구가 3명이 만났어, 카페. 그런데 친구와 친구들 간의 대화보다 어떤 대화를 더 많이 해요? 누구 걸 더 많이 해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실제 지금 여기 있는 카페에 있는 세 사람의 세상보다 더 넓은 여기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세상들, 그게 진정한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뭐 이렇게 회피한다고 회피하고 내가 안 갈래 하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메타버스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메타버스 세상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뭘 하든 간에 도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불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이런 동물들 없잖아요. 물론 동물들도 일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기는 한데 인간처럼 이렇게 도구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동물은 없죠.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격투기 선수하고 싸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태권도를 배우면 된다고요? 유도를 배우면 된다고요? 아유, 언제거다 배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태권도를 배우거나 유도를 배워도 저는 절대 이 격투기 선수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쉽게
격투기 선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 있으면 되겠죠. 총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으면은 격투기 선수 한 여기 탄창에 총알이 몇 개가 있나?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격투기 선수 10명이 덤벼도 겁 안 나겠죠. 한 방 잘못 맞을 수 있으니까 한 5명이 덤비는 걸로 하죠. 그래서 총알이 10개만 있으면은 격투기 선수 5명이 덤벼도 저는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우샤인 볼트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 가랑이를 갖다가 완전히 찢어도 저는 우샤인 볼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면 이길 수가 있겠죠? 어떤 도구? 네,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탁 타고 쫙 달리면은 우샤인 볼트가 가랑이를 찢어도 저를 못 이기겠죠. 도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구는. 여러분들 혹시 그 우금치라고 하는 우금치 전투를 아세요? 우금치 전투. 우금치는 1894년 11월 8일 공주의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동학군 2만 명하고 동학군 2만 명, 그죠? 2만 명하고 일본군 2,000명이 벌인 전투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10배가 많은 2만 명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 2만 명이 거의 다 죽었죠. 일본군은 2,000명인데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 2만 명의 우리 동학혁명군이 2,000명의 일본군보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이 전쟁 무기, 도구죠. 무라다 수총이라고 하는 도구, 화승총이라고 하는 도구, 이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학혁명군, 조선군이 학살을 당한 거죠. 화승총은요, 2, 3분에 한 발이 발사가 돼요. 유효 사거리는 120m고 엎드려 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펌프질을 막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펌프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서 펌프질을 한 다음에 총을 놔야 돼요. 그런데 일본군 2,000명이 사용한 무라다 소총은요, 1분에 15발을 쏠 수 있고 유효 사거리가 800m나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쏴가 가능해요. 거기다가 일본군은요, 요 기관총 있죠, 기관단총, 캐틀링이라고 하는 이 기관총이 있었어요. 그 여상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따발총을 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학살이에요, 학살. 보실래요?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제 그 스나이퍼 소총이라 그래가지고 그 무라다 소총 있죠. 무라다 소총은 일본군들이 개량을 한 거예요. 이 스나이퍼 소총은 유럽 사람들한테 맞게 좀 길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시아 사람들한테 맞게 만든 게 무라다 소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을 쏘는 건데, 화승총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화약을 넣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쌀을 할 수가 없어요.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엎드려 하겠어요. 반드시 일어서서 펌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총을 쏴야 돼요. 이 도구하고 싸움이 되겠냐고요. 이거는 우금치 전투는요, 전쟁이 아니라, 전투가 아니라 그냥 학살이었습니다. 학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쟁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도구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이게 삶을 얼마만큼 성공한 삶을 사느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살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뭐예요? 21세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시대의 최고의 도구가 뭘까요?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지털라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디지털라이징 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어요? 결국 컴퓨터죠.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타블렛, 그 다음에 데스크탑. 제가 운영체제 첫 강의에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스마트폰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데스크탑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거 하려면요, 성능 좋은 데스크탑이 무조건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시대입니다. 모바일 시대. 그래서 노트북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노트북을 쓸 거냐 타블렛을 쓸 거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드로이드가 참 좋다, 안드로이드 앱이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타블렛 쓰셔도 되고, 나는 윈도우 쪽이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다, 윈도우가 생산성이 훨씬 좋다, 그러면은 노트북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세트를 준비하든 반드시 이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와 예가 아닙니다. 오와가 아니고 엔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도구를 갖다가 사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친해져야 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해 본 사람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게 뭐죠? 이게 보이시나요? 뭐 같아요? 이거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괜찮죠? 저는 대부분 비즈니스를 할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노트북을 못 가지고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스마트폰 딱 꺼내놓고 요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를 사용해가지고 탁 넣어서 이걸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아이디어는요, 연구실이나 이렇게 도서관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열린 공간이죠. 카페라든가 경치죠. 이렇게 산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있으면요, 더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스마트폰 꺼내놓고 블루투스 키보드 갖다 놓고 제 생기는 아이디어를 막 적습니다. 강의안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 와서 다다다닥 가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꼭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드웨어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걸 디지털 문맹 탈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그랬어요. 그 한글을 몰라서 문맹이 되면 무지하게 불편하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다 편지를 한 장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글 아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읽어주면 그걸 써서 보내고, 또 아들이 편지가 오면 그걸 또 그분한테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하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98, 문맹률이 98%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 문맹자라고 그랬으면요, 지금은 요걸 못하는 사람, 저는 감히 문맹자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문맹자. 그래서 한타 영타 기본적으로 300타, 저는 이제 한 100타 정도는 무조건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이 젊은 사람들은요 최소한 300타 이상 치셔야 됩니다. 컴퓨터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일 강의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타자 못 치는 사람들이에요. 네이버닷컴 들어가서 했더니 NAVER 이러면 어떻게 컴퓨터 강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한타, 영타, 300타. 물론 이제 운영체제가 더 좋아져 가지고 생각을 한다든가, 쳐다보면 글씨를 쳐주는, 요새는 이제 말로도 글씨가 막 쳐지잖아요. 그런 그 기술들이 발달하겠지만은 타자를 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500타 이상 쳐야 돼요. 300타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은 최소한 500타 이상 칠 수 있으면 디지털 문명을 탈출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편집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미지 편집 하면 생각나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웹 디자이너죠. 웹 디자이너. 과거에는 웹 디자이너만 이미지를 편집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메타버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보다 훨씬 정보 전달력이 좋은 영상 편집 기능이죠. 영상. 이것도 누구나 해야 됩니다. 누구나. 영상 전문가만 영상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의 시대는요, 누구나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돼요.